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무렵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요, 10년물짜리가 4%를 넘나드는 게 속보로 많이 떴거든요. 네네. 근데 순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소위 영란은행이죠. 네네.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이제 국채 매입을 이제 장기채를 뭐 2주간인가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게 나오면서 영국의 국채 금리 훅 떨어지면서 네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달러도 좀 내려가고 그런 것도 엮여지면서 한마디로 표현으로 보면 영란은행이 유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을 그랬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되었건 간에 주가는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6일 연속 하락하다가 지금 전년 분위기가 좀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오늘 S&P 500 2% 올랐고요. 나스닥도 2% 올랐습니다. 다우지도 1.88%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날이 또 없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 올라가건 내려가건 크게 큼지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닷새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치솟다가 갑자기 이제 폭포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단 하루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주가가 있는 거죠. 30% 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약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알려진 건데요. 네.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에이사이라는 곳과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미 도쿄 시장에서는 에이사이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러면서 바이오젠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또 일라일리도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포함되죠. 일라일리도 올라가고 이런 네. 것들을 올라가면서 어저께 헬스케어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10년물 금리 말씀드린 앞서는 30년짜리 영국 국채, 근데 그걸 사기로 했으니까요. 네네. 무제한 매입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4% 일시 돌파한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면서 3.7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되면 주식시장으로 보면 우리 시장으로 보면 3, 4%막 급등했 한 5%짜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게 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금리 하락폭으로 보면 또 2009년이 최대 하락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3년 만이다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최하락폭으로 보면 12 거의 뭐냐면 10년 만이죠. 네네. 13년 만에 하락폭이 나올 13년 수 정도. 만에.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CME 페드워치 투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 여전히 100pp가 여전히 그 75pp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보면 50pp도 상당히 또 높아져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미국 달러가 또 하락 반전한 것도 흥미롭죠. 어저께도 114.5까지 어저께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7시, 8시 영란은행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114를 넘어섰었거든요. 이게 112.75까지 네. 좀 떨어지는 모습. 당연히 우리나라 외환시장,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요. 그쵸.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오늘도 반등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보면 유가도 이틀째 반등한 거 이 정도까지 오늘 보시면 큰 틀에서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은 어땠을까요? 종목 뉴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먼저 애플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애플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신뢰성 있다고 얘기하는 기사가 항상 블룸버그에서 그쵸. 나오는데요. 블룸버그 사실 나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제프리라는 증권사에서 좀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또 아니다. 뭐 그런 기사가 좀 맞아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나온 것이 지금 실제로 이 블룸버그에서 역시 또 내부 소식통을 얘기해서 나온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애플은 이런 걸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9천만 대를 만들어내라. 이게 9천만 대 정도면 작년 수준인데 그래서 그걸 더 만들라는 거가 뭐 600만 대다, 1000만 대다 얘기하는데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600만 대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없던 일로 가자 이런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저께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도 알려주면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LG 이노텍 이노텍.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폭락하는 맞아요. 모습. 보여줬고 사실 이게 중국에서 대만이라든가 일본에서 관련 주가 어저께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기대보다 낮았는데 이런 건 항상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그 여러분들 셀이라는 곳에 그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그 미국 주식 제일 많이 사는 순위가 나옵니다. 네네. 항상 보면 세 배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TQQQ나 반도체 세 배째라 나오는데 최근에 애플이 많이 등장합니다. 애플은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는 분은 많은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다 파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두 개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네. 개인 투자자들. 그게 애플이랑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3% 넘게 하락했던 애플이 결국 종가에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네. 상당히 우리로 보면 양봉이 또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늘상 있는 뉴스인데 그럼 뭘 사겠냐고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쵸. 보면. 그래서 아마 애플이 이런 쉽게 해서 LG노트한테는 10%의 아픔을 줬죠. 분명히요. 그렇지만 애플이 이렇게 견디는 것을 보면 정말 애플의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네. 그건 보면 팩트라는 얘기죠. 그 영향을 받은 기업은 10% 넘게. 그렇죠. 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많이 떨어졌는데 애플은 뭐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테슬라도 오늘 1.7% 올라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넷플릭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이대로는 11월에 일부 지역부터 광고 기반 서비스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원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건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어트랜틱 에코티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211달러에서 283달러 올라갔는데요. 최근 한 달 보면 최소한 4군데가 투자 의견을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6군데 정도 올려놨거든요. 네네. 하여튼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습니다. 토르 인더스트리라고 있습니다. 토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이제 꿈의 소위 모터홈 네네. 뭐 이런 거 캠핑카라고 얘기하는. 캠핑카. 네, 그래서 네.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딱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많이 시장이 커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전 세계 이제 큰 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토르랑 위니바고가 맞아요. 있는데요. 토르가 이번에 실적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소위 모토 RV 시장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캠핑카 시장이 26%나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요. 이게 계속 좋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4% 급반등했다는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봤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7거래일 만에 시장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하락세는 좀 진정이 될까요? 어떨까요? 진정돼서 주가 좀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죠. 물론 이제 영국 이렇게 유턴했지만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갈지 어떨지는 뭐 아무도 모르고 유턴할 정도 되면 진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 네네. 아닙니까? 그리고 IMF에서 뭐 경고가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도 다들 아시고 글로벌 그 리세션이 내년 가능성이 98%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리세션 가능성은 상당히 커져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국에는 평균적으로 매일 상승할 확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상승하는 겁니다. 미국은 기본이. 예,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네네. 조금 플러스 50%는 넘는데 올해는 상승 그 확률이 지금 4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네. 56%가 떨어지다는 겁니다. 올해요. 그러니까 기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56%가 어느 정도냐면 1974년에요. 57.7%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썩 좋지 않겠고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1928년 S&P 100 이후에 모든 날에 등락이 나옵니다. 이건 네. 딱 엑셀만 있으면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9월 하순에는 딱 하루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흥미롭고 좀 섬뜩한데요. 오늘 28일이었습니다, 미국. 네. 딱 하루 올랐는데 그날이었어요. 물론 이 통계가 틀려서 오늘부터 계속 올라가 줬겠지만 하여튼 통계는 정말 무서운 통계 하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고점 대비 하락 속도라든가요. 그리고 폭은 대공황 이후 또 최악을 지금 보여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네네. 더 많이 떨어진 적이 있죠. 지난 팬데믹 때까지. 저 그때 빨리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한 번에 돌아선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고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어찌됐건 실적 시즌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쵸.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적인 눈높이가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실적인 눈높이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는 한 7%, 6%까지 넘나드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3.2%까지 낮아져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 실적인 눈높이가 낮아지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거나 이러기는 아주 쉽지 않겠고요. 이제 영란은행이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네네. 어쩐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아직 녹록하진 않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